헌법학자셨던 저희 아버님께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모든 국민은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나라가 곤란스러워지고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도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게 헌법 교사이셨던 아버님과 함께 이 헌법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치셨던 분이 허영 교수님이세요. 제가 나중에 국제법을 전공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석사 박사 될 때까지도 허영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허영 교수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말씀을 하셨더군요.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배워야 돼요. 무식하니까 탄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헌법재판소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 기여를 한 분이에요. 정말 강의를 많이 들었던 분인데, 이분은 보수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분입니다. 오히려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고, 또 그런 질서에 대해서 반감도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헌법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 주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2월 19일 언론에 나온 인터뷰 내용인데, 제가 2번에 걸쳐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활자로 되어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특히 홍장원 메모라든가 곽종근 회유 의혹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이 없는 선고는 큰 저항을 부를 것이다. 지금 저런 식으로 얼렁뚱땅 결론 내려버리면은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허 교수님이 먼저 이 얘기를 하세요. 헌법재판소가 법을 위반한 사유가 10가지가 넘는다. 아니, 무슨 헌법재판소가 위법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건 너무 이상하다, 부당하다 라는 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허 교수님 지적처럼 불법인 거예요. 위법인 겁니다. 자, 왜 법을 위반한 사유가 10가지가 넘는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공판 준비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부터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여권을 막은 것, 진술이 바뀐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것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 요구를 헌재가 수용한 것이 가장 심각한 위법이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 요구를 헌재가 수용한 것, 이게 가장 심각한 위법이다. 문영배, 정점희, 정계선, 이미선 이 4명뿐 아니라 왼쪽으로 치우친 이 4남매뿐 아니라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국회 측의 김진환 변호사가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신청하면서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랬군요. 국회 쪽 민주당 쪽의 김진환 변호사가 이 내란죄를 빼는 것이 우리에게 권유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부가 탄핵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빼라고 권유했다는 거 아니냐. 내란죄를 빼면 사기 탄핵이다. 내란죄 없이 내란 행위를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물론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헌법적인 차원에서 교수님이 명쾌하게 정리하고 계신 겁니다. 또 요 얘기 하십니다. 대통령 공백이 지속되면 경제 안보에 타격을 주는 건 사실 아니냐.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민주당 쪽 입장에서 물어봤어요. 헌재가 신속성을 강조한 것도 그것 때문 아니냐. 자,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탄핵 심판의 본질은 신속성이 아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통치권의 기본 원리는 민주적인 정당성, 절차적인 정당성, 기본권 기속성이다. 이게 아주 귀에 쟁쟁하네요. 20살 때부터 10년 넘게 들었던 얘기니까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기본권 기속성. 그러니까 허영 헌법학 원론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막강한데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임명직 재판관 8명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탄바라 마땅하다. 나라의 안위를 그렇게 걱정한다면 왜 한독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교수님이. 제가 대신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자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총리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보시는가? 물론이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그런 층이 있습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주석 헌법재판소법.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 즉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요. 이 책에 나와 있네요.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그랬더니 민주당은 저자의 사견이라는 입장이다라고 기자가 또 후려쳐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집필자가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이고 주석서를 발간한 곳이 헌재사나 헌법재판연구원이다. 이걸 부인하려면 그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제시해야 된다. 의견 정족수를 마음대로 결정한 국회의장에게 의안을 정리할 권한은 있는지 몰라도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저도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헌재사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려면은 3분의 2가 필요하다. 근데 국회의원 과반수로 결정해버렸잖아요. 그거 완전 위헌 아닙니까? 이따위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안 하고 있고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저희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이런 거 내버려두지 않을 텐데 이게 법률 용어여가지고요. 아마 이 글을 이 기사문을 읽으면 이해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헌재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 총탁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고도 하셨다. 교수님 설명합니다.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를 송부 총탁하지 않도록 하는 건 헌재 심판의 중립성 때문이다.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알게 되면 예단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런데도 헌재는 수사 기록에 송부 총탁을 수용했고 이것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거 완전히 위법이네요. 이거 지금 내란적으로 검찰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를 송부 총탁을 금지했는데 이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가 또 질문해요.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선례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17년에 있었고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한 증인의 진술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이것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 공판 중심주의 때문이다. 이 머리에 외워두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 공판 중심주의. 더구나 곽종근, 홍장원 등 진술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내란죄 여부를 좌우할 홍장원 메모의 진실, 곽종근 가스라이팅의 진실을 규명하는 대신에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어느 도단 아니냐. 어느 도단이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재판을 해놓고 윤석열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이건 과정 자체가 다 불법인데 위헌인데 말이죠. 기자가 또 물어봐요. 정영식 재판관은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의 전문 원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정영식 재판관은 보수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절차적인 위법성 하자 있는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허영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다.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가장 중대한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이 입법, 행정, 사법부에 의해 침해됐을 때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된다. 정재판관의 발언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재 의무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네요. 기본권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놨는데 기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런 절차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위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재판하면 어떻게 기본권이 보장되냐는 거예요. 정영식 재판관 나이가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로 존중해 드립니다만은 근데 이게 나이 따져보니까 허영 교수님이 훨씬 많더라고요. 허영 교수님 이마에 주름살 하나 없는데. 자, 여기서 일단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이런 억지와 궤변으로 얼렁뚱땅 엉망진창 재판해놓고 그 결과를 온 국민 5천만이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8명 헌법재판관이 역사를 본인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과나 마찬가지죠. 미가 6장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이연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말하더니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사원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사는 자입니다.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미움치 후 성냄과 짜증이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하며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함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교만하고 거만한 지식의 트레이거리가 다 깨지게 하시어 오직 성령 따라 오직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자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라는 자들, 지식인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왜 이렇게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헌법재판소마저도 불법, 위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트층이 썩어버린 거예요. 지식인 지도층이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율법과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율법과 유예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율법과 유예와 계명이 헌법에 투영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계시로 투영되어 있는 헌법을 지키는 자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헌법 들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자들, 그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층, 리더십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헌법재판소 과정을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